자, 제4장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대상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순열과 조합이 어떻게 각각 정의되고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아래와 같이 과일 3개가 있어요. 이 과일 3개를 이 탁자 위에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첫 번째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이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과일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을 거예요. 3가지 과일 중에서 어떤 한 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치시키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죠. 가령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과일은 2가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 과일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딸기를 선택했다 치면 나머지는 이제 1개가 남았으니까 1개 과일을 맨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니까 곱한 거죠. 앞서 곱해 법칙에서 행위와 행위 사이가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하기로 이제 경우의 수를 처리해 주면 된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앞에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과일을 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과일을 배치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개의 과일을 나열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첫 번째 자리에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남은 과일이 3개니까 3가지 중에 하나,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과일 2개 남았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과일 하나. 그래서 4개의 과일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5개 과일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에 이 과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4가지 과일 남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면 4가지. 그리고 2개는 앞서서 배치했으니까 과일 3개 남았죠.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배치하고요. 이제 과일 2개 남았으니까 2개 남은 과일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배치,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하나 남았으니까 과일 1가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 1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1부터 이 n까지 전부 곱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앞서 살펴봤듯이 3개를 나열하는 것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됐죠.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됐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1부터 3까지 전부 곱한 것을 3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부터 4까지 전부 곱한 것을 4팩토리얼 이렇게 느낌표를 써줍니다. 그리고 1부터 5까지 전부 곱한 것은 5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자연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모조리 곱한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이걸 일본어로는 카이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부터 시작해서 쭉 n까지 모조리 곱한 게 되고요. 얘는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알아둡시다. 참고로 1 팩토리얼은 1이고요.
2팩토리얼의 값은 2고요. 3팩토리얼의 값은 계산을 해보면 6이 나오고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그리고 6팩토리얼은 720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암기를 해두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주 나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 0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산상에 있어서 일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약속한 값이니까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A개 중에서 서로 다른 B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긴 단어가 하나의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P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순열을 나타냅니다. permutation의 약자인데요. A개 중에서 B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일렬로 나열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열을 쓰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순열로 이것을 표현해 보면요. 3P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는요,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과일 중에서 2개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과일은 3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과일은 남은 과일 중에 하나가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배치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배열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배열하고, 그리고니까 곱하기를 써줘야 된다는 것, 이거는 앞서 곱의 법칙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2개의 과일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이 6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딱히 공식을 쓰지 않고 이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공식을 한번 써보면요. 자, 공식에서는 3팩토리얼, 자, 이 숫자가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에서 2를 뺀 숫자가 이 밑에 분모에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3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모는요. 그러니까 분모는 1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3 팩토리얼이어서 3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1 팩토리얼은 1, 그래서 6가지.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 상황에 맞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어쨌든 답은 6가지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음 예제인데요. 과일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살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4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남은 과일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과일 2개 남았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2가지,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요, 계산을 해보면 2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요.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과일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4P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4라고 하는 게 분자 4팩토리얼, 그리고 4에서 3을 뺀 숫자가 분모 4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1 팩토리얼 분의 이제 4 팩토리얼이라는 이제 값을 얻을 수가 있죠. 4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서 이게 24라고 하는 결과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조금 더 보죠. 자, 과일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개를 나열하니까 자리가 4개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2가지, 마지막 자리에는 1가지 과일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니까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요, 24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걸 공식으로 써보면 4개의 과일 중에서 4개 모두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 4P4 순열 공식 씁니다. 그러면 자, 이 4라고 하는 숫자 그대로 이제 팩토리얼 붙여서 분자로 올려주고요.
4에서 4를 뺀 숫자를 분모에다가 붙여줍니다. 4 빼기 4 팩토리얼. 자,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기로 했죠. 따라서 4 팩토리얼 값 24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자, 마지막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사실은 같다는 것을 좀 보여보고 싶어요. 자, 과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는 3개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는 5개의 과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고, 남은 과일 4개 중에서 선택해서 나열하고, 남은 과일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을 한번 써보면요. 5가지 과일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5p3이 될 거고요. 얘는 5라고 하는 숫자를 팩토리얼 붙여서 분자로 올려주고, 5에서 3을 뺀 숫자를 팩토리얼 붙여서 분모로 내려줍니다. 5 빼기 3 팩토리얼. 그렇게 되면 얘는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요. 자, 5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고요. 2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서로 약분이 되면서 위에서 계산했던 식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이 식으로부터 이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사실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랑 같죠.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해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 곱해져 있어도 똑같죠, 숫자가. 그러면 분자 분모가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라고 표현되고, 공식으로 표현한 식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곱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이제 같은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합을 살펴볼 건데요. 조합의 뜻은요, 서로 다른 A개 중에서 서로 다른 B개를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요. 자, 앞서서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펴보면요. 서로 다른 A개 중에서 서로 다른 B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고 그리고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였죠. 그에 반해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건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나열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합과 순열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합은요, 이렇게 긴 문장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개 중에서 B개를 선택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콤비네이션의 약자예요. A개 중에서 B개를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는 A, C, B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A, C, B는 조합이고요. A, P, B는 이거는 순열이에요. 자, 순열의 뜻은 선택한 다음에 나열한다고 했죠. 근데 조합은 선택만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 곱하기란 뜻은 앞서 이 곱의 법칙에서 그리고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열한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이 순열의 값과 똑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열을 했었죠. 지금 선택되어진 게 B개 선택되었잖아요. A개 중에서 B개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선택된 B개를 이제 나열을 하려면 B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B 팩토리얼을 해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두 값이 같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P, B는 앞서 공식이 A 팩토리얼 나누기 A 마이너스 B 팩토리얼이었어요. 여기에서 A, C, B는 양변을 B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에서 B 팩토리얼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준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실 때에는 이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순열 공식도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단 순열 공식 암기를 하지 않고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었죠. 자, 조합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관계식을 암기해 놨다가 순열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b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과일 3개 중에서 2개를 이번에는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니까 3C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C2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한다면 3팩토리얼 나누기 3 빼기 2팩토리얼 하면 순열이죠. 곱하기 그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3개에서 2개를 3개 3부터 3C2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3부터 2개를 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부터 2개 곱한다. 3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를 곱합니다. 3부터 숫자 2개 그러면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위식과 아래식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결과가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선택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조합, 과일 4개 중에서 3개를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이걸 기호로 표현해보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과일을 3개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4C3은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한다. 4, 3, 2, 3개 곱했죠. 나누기,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활용해도 돼요. 공식은 4팩토리얼 이걸 이제 분자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4에서 3 뺀 걸 분모에다가 써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순열 공식이었죠. 나누기 3팩토리얼 해주면 공식처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과일 4개 중에서 4개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과일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단순히 이거 다 선택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볼까요? 4C4를 계산할 때 4부터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모두 곱한다. 4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4개를 모두 곱한다. 나누기,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식을 활용해서요. 4팩토리얼 나누기 4에서 4 뺀 거 4에서 4 뺀 거 팩토리얼. 이게 이제 순열 팩토리얼이죠.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결과는 어차피 둘 다 1로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합 예제입니다. 과일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만 하는 경우 이걸 문장으로 표현된 걸 기호로 표현해 보면요. 5개 과일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니까 조합 C를 쓰면 되고요. 5C3을 계산을 할 때에는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합니다. 5, 4, 3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으로 3팩토리얼 분모에다 써줍니다. 이러면 이제 조합의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고요. 공식으로 치면 자 5를 여기 분자 자리에 팩토리얼 붙여서 써주고요. 5에서 3을 뺀 숫자를 분모에 써줍니다. 5 빼기 3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이까지는 이제 순열 공식이었죠. 나누기 3 팩토리얼 해주게 되면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팩토리얼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순열, 그리고 조합 각각 어떤 것이었는지, 순열은 서로 다른 A개 중에서 B개를 선택한 다음 나열하는 것까지 센 경우였고요. 그 다음 조합은 선택만 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 선택되어진 것들을 나열하는 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면 순열과 같아진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관계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 공식과 계산 방법
학습해 봤습니다.